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외고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 함수 하나 주어져 있고 f'의 1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저 함수를 미분하면 f'의 x는 2x의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결국 f'의 값이 a 플러스 2가 될 테니 얘랑 얘가 같으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간단한 극한 계산 문제인데 일단 구하는 거 보니까 x가 0으로 우극한으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갈 때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0 더하기 2의 우극한이니까 f의 2의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고요. 밑에 거는 f의 0의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죠. 2의 우극한은 2가 되고 0의 좌극한은 4가 되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5번에 6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3번입니다. 3번은 다행히도 이제 함수 fx를 2차 함수로 줬기 때문에 성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이 평균값 정리니까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그 지점은 이 구간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4번. 근데 이제 이 성질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면 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답이 2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4번입니다. 4번은 주어져 있는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랑 2가 있겠고 이 사이에서는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의 플러스 b고요. 이 바깥쪽에서는 여기도 ax, 여기도 ax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2랑 2에서만 연속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값이 같다 해서 연립편식 하나 만들고 얘 여기다 대입하고 얘 여기다 대입해서 값이 같다 해서 이제 식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다른 함수들을 가지고 구간을 나누어서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와 ax가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b는 0이 될 거고요. 요 방정식의 두근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테니 a, b의 값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0은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의 값이 1이 돼야 될 거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근각계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b니까 b의 값이 4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3번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극한이 지금 안에 있는 함수 fx, gx가 전부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겠죠. 일단 첫 번째 거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3과 g의 3의 값이 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제 미분으로 수렴할 거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의 3과 g'3의 차이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극한식에 대한 해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x-3이 0으로 가죠. x가 3으로 갈 때.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f3의 값이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값은 2로 지금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대신에 f에 3을 넣으신 다음에 x-3분의 fx 빼기 f3 요거는 이제 f'의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애는 g의 3으로 수렴할 건데 얘가 아까 값이 2였으니까 결국 요건 2분의 f'의 3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f'3의 값이 4가 될 거고 빼서 1 나와야 되니까 g'의 3은 1이 되겠죠. 3이 되겠죠. hx는 두 놈을 곱한 거라고 했고 h'의 3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미분해서 3을 대입하시면 f'의 3에 g의 3 더하기 f의 3에 g'의 3이 될 테니 계산하시면 얘의 값이 아까 4였죠. g3은 2였고 그 다음에 f3이 2였고 g'3이 3이었으니까
8 더하기 6을 하시면 14.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6번입니다. 6번에서는 최고차 항액의 수가일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저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0일 때라는 말엔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죠. 일단 마이너스 2,18이 여기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대입하시면 18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9의 f의 마이너스 2가 되죠. 9f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미분해 보시면 g'x는 4x의 f의 x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1의 f의 프라임의 x가 되고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20 나온다는 소리니까 20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면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얘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9배의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넘어가면 36이 되기 때문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가 4인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fx 위의 점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얘는 기울기가 4였죠, 아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2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에 그리고 플러스 2 요거를 써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4x에 플러스 10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4가 정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7번은 그림을 이렇게 일단 하나 주셨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피해 좌표를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P를 지나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는데 지금 요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가지고 Q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여기 있죠. 지금 PQ랑 Y축이 만나는 점 R이 PQ를 1대2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P부터 R까지 요 길이와 R부터 Q까지 요 길이의 비율이 1대2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면 표현할 수 있죠. 지금 P의 X좌표가 A, A의 제곱이었고 얘는 X좌표가 0인데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 1대2라는 비율은 결국 X좌표 길이의 비율이랑도 같을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지금 A가 된다면 1대2여야 되니까 여기는 2A의 길이를 가져야 되겠죠. A가 양수니까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삼각형 OPQ니까 삼각형 OPQ면 OP를 연결해서 요 삼각형, 요 커다란 삼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LA부터 구해보면 L의 A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일 건데 여기부터 Q까지는 2A가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분 OP의 길이는 원점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루트의 A 4승 플러스 A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쟤부터 마이너스 2A, 0까지니까 루트의 A의 4승에 X좌표 차이가 3A죠. 그러니까 플러스 9A의 제곱. 요렇게 식을 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뭐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넓이 S의 A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2A가 될 거고 높이는 지금 요 길이죠. A의 제곱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극한이 A가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LA니까 요거 들어가겠죠? 뭐 그냥 씁시다. 2A의 플러스 루트의 A 4승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의 A 4승 플러스 9A 제곱이에요. 요거 분해 S의 A면 그대로 A의 3승인데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결국 차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게 3차기 때문에 분모에서도 3차식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1차니까 2차 이하의 항은 전부 날리시면 됩니다. 요거 날리고 얘 2차고 날리고 얘 2차고 날리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개수의 비율만 따져보면 분자는 1이 될 거고 분모는 여기서 1이랑 여기서 1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이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이게 인천외고 기출을 좀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일 조건과 불연속일 조건과 뭐 미분이 가능해질 조건과 그렇지 않을 조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곱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 얘는 fx라는 함수를 평행이동한 함수니까 얘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0에서 연속이면 문제가 그냥 바로 끝나니까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보면 f의 0의 좌극한이 2가 되죠. 그 다음에 f의 0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a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f가 x는 0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소리야. 불연속. 근데 fx가 0을 기준으로 다항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만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0에서만. 그러면 다시 써보면 이 fx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야. 0일 때 불연속.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들어 올렸으면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위치의 영향을 안 주니까 얘는 결국 좌우 이동에 의해서 x는 b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함수겠죠. x는 b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요 두 개를 곱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했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불연속 지점을 서로가 메꿔주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곱해서 메꿔주려면 결국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fx라는 애는 0에서만 불연속인데 얘가 b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는 b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 0을 지난다는 소리가 될 거고, 또 반대로 f의 x-b의 플러스 1은 얘는 b에서만 0이니까 0에서 불연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는 원점을 지나가주면 되겠네요. 원점.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밑에부터 넣읍시다. 0은 f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1이 되니까 f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b도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수값이에요. 그럼 음수 지점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b를 넣죠. 마이너스 b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b가 3이 되니까 b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x가 b, 0을 지나는데 얘는 또 양수값이니까 아래쪽에 대입해야 될 거고, b-a가 0이니까 a랑 b가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 구했죠? 마지막에 a 곱하기 b를 구하자고 했는데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b제곱 구하자는 소리가 되고,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9번입니다. 얘는 예전에 뭐 어떤 시험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능 문제였을 거예요. 수능 문제. 그래서 변형이 돼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미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일단 조건 가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런 식이다 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니까 0 이하에서는 요게 성립한다는데, 어떤 상수 AB라 그랬으니까 AB는 지금 요것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을 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된다는 얘기. 그걸 만족하는 AB가 존재한다는 소리고요. 그럼 AB를 찾는 게 일단 관건일 건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얘도 0 이하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보시면 f의 마이너스 1, x 대신에 0 들어가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b가 되네요. b. 근데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f의 x 마이너스 1은 저거 넘기시면 x의 f의 x 더하기 a의 x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는 f의 x가 x-3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한번 대입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f의 x-1은 여기다가 x를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랑 요거 있으니까 a-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x-1을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였기 때문에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함수 ft가 나올 것이고 얘는 지금 x가 이제 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a-3의 t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더 식을 정리합시다. 그럼 이거 이제 t의 제곱에 플러스 2t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a 빼기 3의 t가 있으니까 a-1의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인데 a 빼기 3이 있으니까 플러스 a-6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범위도 한 칸씩 밀릴 거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함수밖에 몰랐는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찾아냈어요. 새로운 함수를.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요거 다항함수고 요거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인 이 연결 지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될 건데 얘는 미분하면 f'의 x가 그냥 1이라는 놈이고 요거 미분하면 f'의 t는 뭐 x로 바꿔서 써도 되겠죠? f'의 x는 2x에 더하기 a-1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고 요거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야 미분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뭐 도함수의 극한이랑 미분 가능성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고등학교에서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3일 거고요. 그 값이 여기 있는 1이랑 같아야 될 테니 a의 값은 4가 됩니다. a의 값은 4. 자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시면 t의 제곱에 4가 들어가면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4분의 9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8까지 마이너스 4분의 17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만족시켜 달라 그랬는데 뭐 일단 합성함수 극한이니까 3에서의 좌극한을 먼저 보면 G 쪽에 먼저 들어가죠. 그럼 얘는 일단 A란다. X겠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9라는 2차 함수니까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고 A 마이너스 9가 되겠죠. A 마이너스 9. 근데 보면 3에서 아래로 볼록한 놈이기 때문에 3으로 극한을 보내게 되면 그 지점의 함수값인 A-9보다는 큰 쪽에서 접근하게 돼요. 뭐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인데 이쪽도 어쨌거나 얘보다 큰 쪽이죠. 그러니까 A-9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A-9의 우극한. 그럼 이제 요거를 F에다가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A-9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A-9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갈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의 우극한을 보시면 얘는 이번에 F로 먼저 가죠. 그럼 3의 우극한이면 3으로 가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A-3이 될 건데 뭐 좌우극한을 뭐 굳이 따져도 좋지만 얘가 어차피 다항함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A-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A-6의 제곱 더하기 A-9로 가겠네요. 요거는 그냥 전개합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1A에
플러스 36에서 9가 빠지니까 27인가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아야 되는데 요로 보낸 것까지. 그러니까 이놈하고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올 거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A-9가 음수라고 해볼게요. A-9가 음수. 즉 A가 9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A-9를 F, 0보다 작은 쪽으로 대입하면 그냥 튀어나오니까 A-9가 돼요. A-9. 얘랑 A제곱 마이너스의 11A에 더하기 27이랑 같으면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의 A에 다시 9를 더하니까 36이 되고 이 0이죠.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6이 될 거고 이걸 만족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9가 이번에는 0보다 큰 경우, 즉 A가 9보다 큰 경우인데 이러면 A-9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니까 A에서 A-9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9-A에 플러스 A니까 그냥 9가 되죠. 9. 그럼 9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1A에 플러스 27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18은 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신나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 쓰고 6이랑 더해서 4번으로 틀리는 친구가 뭐 혹시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A의 값은 2랑 9가 나오죠. 근데 A가 9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걸러져야 맞습니다. 얘는. 그래서 6이랑 9를 더해서 정답은 3번 15가 되겠죠. 15. 자, 11번입니다. 실수 K와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인데 일단 보니까 A라는 애는 방정식의 두 근의 집합이기 때문에 1과 5를 원소로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를 편의상 P의 X라고 둘게요. P의 X. 그러면 B라는 애는 해집합인데 Px라는 2차 함수가 0보다 곧 그러니까 Px라는 2차 함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X값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Px를 보니까 요거 묶어서 x-2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k인 2차 함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fk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 fk라는 애를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애초에 a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끼케야 가져갈 수 있는 게 012밖에 없겠죠. 012밖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또 나오죠. 곱함수의 연속성을 만족하게끔 2차 함수 gx를 꾸려봤는데 지금 얘가 2차 함수가 곱해져서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이 gf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 그 포인트를 두 개를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눈치가 좀 빠르면 어차피 이제 1과 5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가 문제가 될 걸 알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x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k 플러스 1 되죠. 요게 이제 p의 1이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하시면 얼마 되죠? 9 더하기 k인가요? k 더하기 9라고 씁시다. k 더하기 9 k 더하기 9 요게 이제 p의 5가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보면 얘네가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9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그냥 곱한 게 GK다 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해설하는 거니까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를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의 위치가 2인데 이 대칭축의 위치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px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이게 0보다 큰 놈들의 집합인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이 노란 색깔의 경우에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항상 진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fk는 2가 되겠죠. 요거 두 개를 원소로 가질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될 건데
만약에 이 px라는 이차 함수가 x축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접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2를 제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2라는 애를 빼게 될 건데 요거 하나를 뺀다 치더라도 1과 5가 빠지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b라는 집합 속에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개가 되죠. 여전히 두 개. 그러면 뭔가 이제 특이한 상황은 이 p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발생할 거란 말이야. 만날 때. 그럼 만약에 px가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냐면 이 px의 대칭축이 2가 되는데 어차피 a의 값이 1하고 5가 들어있기 때문에 1과 5 그리고 2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2부터 1까지는 거리가 1이고요. 2부터 5까지는 거리가 3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쪽이 먼저 문제가 생길 거니까 뭔가 이제 1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관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과 5가 여기 있으면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고 5에서의 함수값도 양수니까 여전히 1과 5는 여기 안에 있겠죠. 이런 그림이 된다면 그럼 역시나 B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또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언제 최초로 문제가 될 거냐? 이 1과 5가 요놈의 원소가 되지 않는 경우 원소가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P의 X를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X값 중에 1과 5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px의 그래프를 조금 더 내려서 여기가 2인데 요 근이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근이 1이 되면 px가 0보다 작잖아요. px가 0보다 작고 그럼 여기가 1이면 대칭축이 2니까 요 지점이 3이고 5는 여기 있겠죠. 그럼 5에서의 함수값은 여전히 양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5가 여기 안에. 근데 1은 이걸 만족했으니까 이제 b의 원소가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f의 값이 fk인가요? fk가 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뭐 1,0을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거리고 영상을 보셨다면 거리 한 칸 한 칸이니까 그냥 -1의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k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요때 이제 최초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조금 더 끌어내리면, 이제 p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건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1이 근이 아닌데, 1이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1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b라는 집합에서 1은 빠져 있겠지만, 5는 여전히 이렇게 밖에 빠져 있으면, fk가 1인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이제 끌어내려서 문제를 발생시켜 보면 이번에는 더 내려서 2가 여기인데 이쪽을 5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2랑 5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이 당시에 여기 x절편 -1일 거고 당연히 1은 이쪽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5라는 원소도 얘를 만족시키니까 b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걸 만족시키는 k값,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을 구해보면 요때 n은 f의 k의 값이 일단은 0이 될 거고 꼭지점의 y좌표는 5,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9가 되겠죠. 요 경우는 k가 -9인 경우에 해당을 한다. 요때는 fk의 값이 0으로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곱 써서 3제곱 음수 이렇게 가도 되고요. 어쨌든 그럼 정리를 해보면 k가 양수일 때 0일 때 다 문제 안 생겼죠. 그리고 조금 음수일 때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1일 때 처음으로 까인 거니까 k가 -1보다 크다면 이때는 fk가 0이 된다. 2가 되죠. 2. 교집합의 원소니까 이때는 fk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이하일 때 1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9까지 가는 거니까 -9보다는 크고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때는 fk의 값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9보다 이제 작아지면 5가 여기 있거나 더 들어오게 되니까
f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된다면 fk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g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결국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2차 함수랑 곱해서 퉁치려면 결국 최고차 계수가 1이었던 2차 함수 gx는 마이너스 1에서도 마이너스 9에서도 함수값이 0이 되어야만 하겠죠. 다 푼 거 같네. f의 2의 값은 2가 여기 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2의 값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3 곱하기 11이니까 33이 되죠. 요거 두 개 더하시면 35.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뭐, 그때는 기억이 맞으면 아마 박스 문제로 구하는 과정을 줬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젠 그냥 아예 빼고 직접 구하래요. 일단 보면, 2차 함수 두 개를 줬어요. 2차 함수 두 개. 편의상 그냥 이걸 f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gx라고 둘게요. gx. 자,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P고, P에서 접선들을 L과 M이라고 하자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은 수직이래요. 그러면 요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다. 그럼 조건이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이 P라는 놈의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T. 그럼 일단 첫 번째로 FT랑 GT랑 같아야 만나겠죠. 그러니까 T를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2하고,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같은 거니까, 요 단계에서는 2T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T, B 마이너스의 2가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T하고 G'의 T는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 두 개 함수 미분해 봅시다. F'의 X는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겠고, G'의 X는 2X의 더하기 A인 거니까 T를 곱해 보시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2T겠죠. 마이너스 1을 없애면 이 경우에는 2T 플러스 2랑 2T 플러스 A를 곱해서 1 나오면 돼요. 청개해보니까 4T제곱이죠. 4T제곱. 그 다음에 2AT 플러스 4T니까 2배의 A 플러스 2의 T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T가 두 개의 식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2T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T, 4T제곱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2T, 얘네들의 개수가 곱하기 2가 돼 있죠. 그럼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끼리도 곱하기 2가 되면 되겠죠. 요것들끼리도 곱하기 2. 그렇단 이야기는 2b-4하고 2a-1하고가 같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b를 소급합시다. 넘겨서 2로 나눠주게 되면 b는 a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b의 값이. 그럼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C2, 즉 이 gx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요 방정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gx는 x제곱 플러스 ax에 b 대신에 a 더하기 2분의 3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니까 a로 묶어주시게 되면 a의 x 플러스 1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항상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0이 되면 되겠고,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여기 날라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q가 2분의 5가 되네요. 2분의 5.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2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겠죠. 자, 이제 단답형입니다.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 f의 2가 리미트 f의 x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건데 2가 아니라는 소리니까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극한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2분의 5x의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죠? 자, 이 단계에서 x가 2로 가는데 대입해보면 분모가 0으로 가요.
2 빼기 2니까.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될 테니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인 걸 알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볼 건데 x가 2로 갈 때 분자가 5배의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모는 루트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켤레를 곱해주시면 루트의 5x가 어디서 나왔지? x 루트의 x 플러스 2 플러스 2 분모에도 똑같은 거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필요한 거 약분해보면 지금 요거 x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x 플러스 2에서 4를 빼니까 또 마이너스 2잖아요. x 빼기.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약분되겠죠. 그럼 이제 남는 게 5배 루트의 x 플러스 2 더하기 2가 남게 됩니다.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요게 4니까 20 되겠네요. 20. 그러니까 b의 값이 20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12 정답이 되겠죠. 자, 단답형 2번입니다. 0,-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0,-4를 대입하면 성립 안 하니까 요거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점의 좌표를 t, 2t 3승 플러스 t로 두시고 얘부터 0,-4까지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t분의 2t의 3승 플러스 t의 플러스 4가 되겠고 순간 변화율을 적으실 땐 그냥 분자를 t로 미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t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t를 곱하면 2t 3승 플러스 t 플러스 4랑 6t의 세제곱 플러스 t가 같으니까 t는 지워지게 되고 4t 3승이 4가 되는 거니까 실수 t의 값이 1이 되겠죠. 실수 t의 값이 1이 된다는 소리는 접점의 좌표가 1,3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했으니 y는 기울기에 1,3을 지나간다. 전개하면 7x의 마이너스 4가 될 테니 계수끼리 빼면 11이 정답이 되겠죠. 11. 자, 단답형 3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fx 위의 점 3,-2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L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f의 프라임의 x는 2x의 마이너스 8이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p를 지나는 접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x에 6에서 2 빼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제 L의 방정식인데 이 L은 또 G랑 접한대요. 그럼 또 이제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같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빼기 k가 0이 되겠죠? 그럼 이차 함수랑 직선이 접했으니까 연립해서 나온 이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 있는 4 빼기 k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k의 값이 3이 됩니다. k의 값이 3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접점을 q라 하자 했는데 그 q라는 놈의 x좌표는 이 방정식의 중근일 거니까 1 되겠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인 거니까. 그럼 q가 1이야, x좌표가. 1 대입하면 y좌표 2 나오죠. 2. 그 다음에 이 g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r과 s였으니까 이거 는영 푸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테니 rs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 QRS의 넓이는 2분의 1에 요거를 밑변으로 삼으시고 q의 y좌표 2를 곱하면 2루트 3이라는 넓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2루트 3이 정답입니다. 자, 단답형 4번입니다. 단답형 4번. 일단 요런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조금 계산이 귀찮은 듯 하면서도 안 귀찮은 듯 하면서도 그래요. 일단 보면 t에 대해서 p의 좌표가 t, 0이 됩니다. 좀 써놓고 갈게요. 여기 이제 t, 0, t, 0.
그리고 나서 P에서 이제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린답니다. 접점을 A랑 B라고 하자 했고, 그리고 나서 직선 AO가 원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라 하고, PB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D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CD라는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이러한 극한을 계산해달라. 결국 이제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길이가 T죠. 아이고, 저희 길이 T죠.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T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4가 되죠. 여기 길이가 T고, 근데 얘가 접점이니까 여기 90도기 때문에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여기는 루트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16.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이 A라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요 노란 색깔 조그만 삼각형하고 아까 이제 분필 뿌려뜨려가면서 만든 분홍 색깔 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어요. 닮은 관계. 그러면 이 밑변분의 높이는 이 커다란 삼각형의 입장에선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라 해야 돼?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의 기울기가 4분의 루트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근데 요 직선 먼저 봅시다. 요 직선은 방금 얘기했던 이 AO라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의 t제곱 빼기 16분의 4가 됩니다. 4. 그리고 지금 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네 둘은 또 x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요 올라오는 거,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떼고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헷갈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C랑 D의 좌표를 구하든가 해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지금 요 직선 AO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였기 때문에 X, Y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얘랑 요 원의 교점의 좌표가 C이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요거 이제 제곱할 거니까 16분의 t제곱 마이너스 16의 x의 제곱이 되고 그놈이 16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16을 곱해주게 되면 16의 x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6의 x의 제곱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6x 제곱이랑 16x 제곱이 지워질 거고 t제곱의 x의 제곱 요게 이제 16의 제곱이 되니까 x의 제곱은 t분의 1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c의 좌표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c는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a가 1, 4분면 위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c의 x좌표를 c의 x라고 쓴다면 얘는 마이너스의 t분의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t가 4루t보다 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c의 x좌표는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d를 구해야 되는데 D는 PB라는 직선의 위에 있는 점이면서 AO와의 교점이에요. 그럼 AO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직선 PB의 방정식을 써야 될 때가 됐는데 그놈은 기울기가 아까 PB 이거죠.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6분의 4에다가 t, 0을 지나가니까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린 또 뭐 할 거냐? 얘랑 아까 저 앞에 있었던 AO죠. 4분의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6의 x 요거랑 이제 연립을 시킬 거야. 연립을. 자, 그러면 얘를 1로 보내고 4를 1로 보냅시다. 그럼 16의 x 빼기 t하고 t제곱 마이너스 16의 x하고 이렇게 이제 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16x만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32의 x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6t만 남게 되겠죠. 요 방정식의 해는 지금 D의 x좌표일 거기 때문에 D의 x좌표가 t제곱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16t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빼게 되면 C랑 D의 x좌표 차이가 나올 건데 요 그림을 좀 그려놓고 갑시다. 요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줄게요.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네 둘을 빼게 되면 뭘 구하는 거냐? 요 선분의 길이를 알게 돼요. 저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그 밑변을 구할 건데 C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cx-dx가 이거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16t 나누기 t제곱 빼기 32의 마이너스 t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약분 안 할 거예요. 통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이거죠, 이거. 얘가 이제 기울기인데 요거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직각삼각형이랑 이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고 닮음인 얘가 4 여기가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이 직각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의 비율은 제곱해서 더하면 t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t가 되겠네요. t. 그러면 요 길이를 알 때 여기로 가고 싶으면 곱하기 4분의 t를 하면 되겠죠. 4분의 t. 그래서 CD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4분의 t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4분의 t를. 자, 그럼 전개만 해보면 요거 4가 곱해지면서 t제곱이 생기겠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2분의 4였으니까 4t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t 약분되고 4만 남겠네요. 4.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 극한값은 여기에다가 t가 어디로 가더라? 4루트 2의 플러스죠. 4루트 2의 플러스에 요 식에다가 t-4루트 2를 곱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t-4루트 2가 이 분모의 뭐라 하죠? 인수가 되죠. 그럼 약분을 하면 t 더하기 4루트 2분의 4t 제곱에다가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달고 가겠죠. t-4루트 2 이렇게. 자, 이렇게 달고 갑니다. 그러면 t가 4루트 2로 갈 때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별 문제 없이 그냥 0으로 죽게 돼요. 그럼 결국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건 뭐 부정형이 아니니까 바로 계산하면 8루트 2분의 4 곱하기 4루트 2가 제곱되니까 32가 되나요? 그럼 요게 이제 4로 약분될 거고 그럼 루트 2분의 16인 거니까 8루트 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계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좀 이용했다면 CD의 길이를 편하게 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여기서 뭐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CD를 편하게 구할 수 없을 거고 머리 싸매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법한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서답형 5번입니다. 두 개 함수 fx, gx를 주셨고 계속 이야기하죠. 곱에 대한 함수, 곱함수의 이번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예비 2학년들은 좀 기출 문제를 잘 보면서 이런 거를 얘네가 좀 자주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 시험지에서만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랑 G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보면 이 GX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미분이 가능한 놈이죠. 미분이 가능한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 fx일 건데 이 fx가 구간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심지어 얘는 절대값을 달고 있으니까 제가 연속이 될지 어떨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fx가 연속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좀 볼게요. 그럼 f가 연속이라면 b의 좌우극한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3이랑 절대값의 2b-a가 같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올 건데 b 플러스 3하고 2b 마이너스 a가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다음 b 플러스 3이랑 부호 바꿔서 a 마이너스 2b랑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 경우에는 넘기면 b가 a 더하기 3이 되네요. b가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3b에 더하기 3이 됩니다. 3b 더하기 3.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 경우는 b가 a 더하기 3인데 a랑 b가 둘 다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b가 a보다는 더 큰 상황이죠. a보다. 그리고 a는 자연수니까 2분의 a보다도 더 커요. 근데 이 2분의 a는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생각 안 하고 얘를 그렸을 때 첨점을 만들어내는 요소인데 b가 더 크고 b보다 큰 경우에 얘를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얘 때문에 첨점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b를 기준으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연속이니까 기울기가 달라서 생기는 연속인 첨점이 생기죠. 연속인 첨점. 근데 그 첨점이 얘 때문에 생긴 첨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b에서만 첨점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첨점이 여기 있는 x-b 인수랑 보완이 되면서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첨점이지만 얘가 곱해지면서 미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요 조건만 달성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아보시면 a가 1일 때는 b가 4가 되겠고 2일 때는 5일 거고 3일 때 6이겠고 4일 때 7이겠고 5일 땐 8일 거고 너무 많은데 어떻게 쓰죠? 위에다 쓸게요. 6일 때 9가 될 거고 7일 때는 1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 7개의 순서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볼게요. 얘는 a가 3b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b가 1일 때 a가 6 되고요. b가 2일 때 a가 9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좀 상황이 달라요. a랑 b가 자연수기 때문에 a가 3b 플러스 3으로 표현된다면 이번엔 a가 b보다 큰 경우죠. a가 b보다 큰 경우. 근데 b보다 클 때 얘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a가 더 크기 때문에 과연 2분의 a는 b보다 클지 작을지 그걸 이제 모르죠.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대입. 그럼 6과 1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2x-6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3에서 불연속이 되고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고 첨점이니까 b가 1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미분이 안 되는 첨점이 생기는 그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연속이잖아. 3에서 첨점인데 미분 불가능인데 요거는 x 빼기 3이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게 x 빼기 1이지만 얘가 요거를 메꿔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되는 거고 9,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9,2 그럼 이제 a 대신에 9를 넣고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봤어요. 자, 요런 경우에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4.5죠. 4.5는 얘네 둘이 제거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9,2는 카운트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6,1만 카운트 해주셔야 됩니다. 분필가루 때문에 재채기 하느라 어쨌거나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돼요. 한 가지밖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F가 연속인 경우에 곱함수가 미분이 가능이 되는 경우는 총 8가지의 순서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F가 불연속인 경우예요. 불연속인 경우인데 여기 지웁시다. F가 불연속인 경우. 그럼 이제 요거 두 개의 값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제 불연속이 되면 지금 fx가 얘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b랑 관계없이 얘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b보다 작을 땐 무조건 미분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되는 애랑 미분이 되는 애 곱해봤자 미분이 될 거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얘가. 그럼 얘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까 봤었듯이 2분의 a인데, 아까 요거를 볼 때도 2분의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대입을 해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볼 때도 이 2분의 a가 여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a가 b보다 작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b보다 작았다고. 그러면 이 2분의 a는 b보다 작으니까 2분의 a가 b보다 작으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첨점은 여기에 안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만들어내는 첨점이 이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요거를 볼 때 했었던 것처럼 b에서 생성되는 기울기가 달라서 생겼던 그러한 문제가 생길 건데, 아까는 얘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연속인 첨점이 생겼던 데에 반해서 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불연속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기울기가 1이다가 갑자기 2로 튀는 요런 첨점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연속을 얘가 메꿔서 미분 가능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아예 어긋나 버리겠다는 이야기야. 아예 어긋나 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어긋나는 애는 결국 뭘로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냐? 인수가 2개 있으면 되죠. 인수가 2개. 그러니까 요 B에서의 미분 불가능을, 불연속을, 얘가 이제 인수를 2개로 메꿔줘야 돼요. 근데 여기 3이 있고 여기 B가 있으니까 B는 선택지가 없이 그냥 요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gx가 그냥 x-3의 제곱이 되어야만 하겠고 B의 값이 3이어야 된다. 그러면 B의 값이 3이니까 얘가 2분의 a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a의 값이 6보다 작다 이 얘기가 되죠. 6보다 작거나 같은 a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성립할 거니까 요 경우의 순서상들을 적어보게 되면 1부터 6까지의 a, b,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니? 6개 존재하게 됩니다. 6개.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그러면 이제 2분의 a가 b보다 크면 어쩌냐 이거예요. 2분의 a가. 그러니까 여기가 뾰족해지는 그 문제가 b가 b보다 이제 커져서 이 b보다 큰 범위 안에 얘의 뾰족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일단 x는 b에서 불연속이죠. x는 얘에서 불연속. 근데 이거는 어긋난 불연속이에요. 어긋난 불연속.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그거에다가 x는 2분의 a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이 불가능해요. 첨점 때문에. 여기 첨점이죠. 첨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긋난 불연속이기 때문에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얘는 이 지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2개는 필요해요. 인수가 2개는. 근데 이 2분의 a는 일단 정역 안에 있으니까 연속함수인데 연속인데 첨점인데 미분이 안 되니까 얘는 인수가 하나 이상 더 필요하죠. 인수가 하나 이상 더 필요해요. 그럼 이거 2개를 더하면 인수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인수가 많아야 2개니까 이거 3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하면 이 경우에는 6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6개. 그래서 6개와 8개를 더해서 총 14개의 순서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거 확인 안 해서 15개로 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6번입니다. 두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애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끊기겠죠. 이렇게 2까지는 등호니까 여기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니까 이제 2라는 정근선을 가질 거고 B라는 정근선을 가질 건데 B는 양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애지, 그치? 0을 대입해보면 0,-1을 지나는 애인데 0이 얘보다 왼쪽에 있고 0이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여기 어딘가의 점을. 그러니까 점대칭이니까 여기 지나가는. 뭐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아래쪽은 이렇게 빼고 요 아래쪽은 이렇게 빠지고 얘만 살아남는 그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 와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붙겠죠. 뭐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땐 뭐 얘가 내려가든 뭐 할 건데 어쨌거나 이 2차 함수를 붙인 것과 이 유리함수가 합쳐진 이 fx에 대해서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자, 이때 gt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뭐 요렇대요. 양수k가 존재한답니다. 마지막에는 뭐 a, b의 값을 다 찾아서 대입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y는 t를 그려가지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교점의 개수 함수가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배치시켜서 얘를 만족시킬 거냐를 좀 고민하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박스 안쪽을 읽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GT라는 애는 개수함수예요. 개수함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놈의 공역은 그러니까 제가 함수값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0 이상의 정수값입니다. 0 이상의 정수값. 0 이상의 정수값일 건데 곱해서 3 나오고 싶대요. 0 이상의 정수를 곱해서 3이 나오고 싶대. 그럼 이 3은 1 곱하기 3일 수밖에 없죠. 1 곱하기 3. 그러고 나서 얘를 보면 이 t의 정체는 우리가 나중에 그릴 y는 t니까 이 t가 특정 지점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t가 어느 지점보다 이렇게 작으면 교점이 몇 개가 있을 거고 그 지점보다 크면 또 교점이 몇 개가 있을 건데 그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싶대요. 얘도 마찬가지죠. 2k보다 작을 때 2k보다 클 때.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1개에서 3개로 변하는 순간을 찾으시든가 3개에서 1개로 변하는 순간을 찾으시든가 뭐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애가 2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K가 양수니까 K일 때 한 번, 2K일 때 한 번 이렇게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2개. 그러니까 뭐 요게 2개 될지 요게 2개 될지 1개씩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요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 2번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뭐 이 참수의 그래프를 좀 케이스를 나눠서 그려볼게요. 좀 크게 그립시다. 2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있었죠. 요건 이제 고정값이고 여기 이제 이 참수를 올릴 건데 이 참수의 그래프가 고정인 그래프를 좀 색깔을 고정을 해놓을게요. 이 참수 계속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쪽을 아예 진한 색깔로 고정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요거 이제 고정이고 자, 이 참수 그릴 건데 딱 봐도 이제 밑에서부터 올리든가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리든가 하시는 게 편하겠죠. 밑에서부터 올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이제 칠해지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포인트가 존재하냐를 봐야 되는데 그려보면 막대기를 써봅시다. 한 개 가다가 여기서 2개 되죠. 2개 되다가 하나 되죠. 안 만나다가 하나 되죠. 애초에 3개가 안 나오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쭉 올라가서 이 꼭지점이 여기에 닿았어요. 지금 보면 꼭지점의 y좌표가 a인 거는 감안하시고 꼭지점이 여기에 닿았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또 이제 한 개, 두 개, 한 개인데 정근선이라서 한 개고 쭉 한 개죠. 여전히 애초에 교점의 개수가 3개인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안 되겠네.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더 올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올렸을 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돼서 이 지점의 함수값이 여기 쓸 거냐 여기 쓸 거냐 여기 쓸 거냐가 또 문제가 되죠. 다 해보시면 돼요. 다 지웠다 다시 합시다. 여기 가로정근선 이렇게 있을 거고 이번에는 얘가 올라와서 이 밑에 이렇게 함수값이 꽂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개가 다 2개 되죠. 2개 계속 2개야. 정근선까지 2개야. 그러고 3개가 됐어요. 근데 보면
얘는 2개였다가 3개가 됐죠.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봐야 되는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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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다가 2개 되고 하나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돼.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2개에서 3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로 자꾸 그렇게 귀찮은데 다른 케이스로 이거 이제 올려서 1로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이쪽이 이제 정근선이니까 또 다시 상을 보면 한 개 가죠. 쭉 한 개 가다가 여기 3개 됐어요. 3개. 그러고 3개 가다가 2개 되고 1개 되죠. 그러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개다가 여기서 2개죠. 잠깐 2개가 됐다가 3개로 가요. 그러니까 2개,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근방의 세상을 다시 보면 t가 여기 있으면 하나예요. 여기 있어도 하나야. 여기 있으면 2개죠. 요때가 이제 3개가 되는 건데 3개가 되고 쭉 3개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에서 3개로 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2개, 3개,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 가장 특수한 경우가 이제 언제였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 안 한 거 있죠. 이 그래프가 쭉 올라오다가 그 경계 지점이 여기에 꽂힐 때가 가장 이제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차함수가 끊기는 이 지점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일 때가 가장 특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이때가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뭐 이 케이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쭉 해볼게요. 여기 하나 계속 하나로 가죠. 계속 하나로 가고 여기서도 하나다가 요때 2개고 그 다음 3개가 돼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위로 또 올라가 보면 이제 3개 쭉 가다가 요때 2개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니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꼭지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t의 값이 k랑 2k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 y값이 k여야 되고 여기에 y값이 2k여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었잖아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2k란 이야기니까 a가 2k네. 그죠? a가 2k.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k인데 이놈의 y좌표 지금 k인데 그 y좌표가 지금 b이기 때문에 b가 k예요. b가 k. 그러니까 a랑 b가 나왔죠. a랑 b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k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직 우리가 이건 안 썼죠. 요 정근선의 교점이 2, b이기 때문에 얘가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b는 a-4가 되니까 a-b가 4인데 2k랑 k였으니까 k가 4인 거죠. k가 4가 되니까 결국 a의 값은 8 그리고 b의 값은 4가 되겠고요. 그래서 fx의 식에 대입하면 결국 여기가 8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럼 f의 8을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6분의 8 대입하니까 34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7 요게 정답이 됩니다. 3분의 17 그래서 좀 봐야 되는 케이스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그 케이스가 빨리빨리 소거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좀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일한 서술형 문제죠.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k의 값 요거 이제 구해달래요. 보면 이제 4제곱인데 3제곱이고 무한대로 가니까 많이 보는 거죠. fx는 x 4승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인데 2로 수렴을 했으니까 플러스 2x 3승으로 진행되는 어떤 4차 함수일 거다 이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k값에 대해서 이 극한이 수렴했기 때문에 근데 분모에 인수가 2개 있으니까 f의 x는 x-3의 제곱을 인수로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f0이 -9니까 이건 상수항이 -9여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쨌거나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인수를 두 개나 줬으니 얘는 x-3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어쩌고들이 오겠죠. 그죠? 근데 f0이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x제곱 들어있을 거고 상수항 전개해서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로 끝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저 a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내가 안 쓴 조건이 이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서 3차항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6x 3승 요거에서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a의 값이 8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 fx라는 놈을 다시 써보면 x-3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8x의 마이너스 1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요 식을 조건 나에 대입해서 극한 계산하면 k인 거니까 x-3의 제곱을 날리시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하시게 되면 9 빼기 1, 8에다가 3, 8에 24. 그래서 정답이 32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로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